내가 회사를 다니잖아. 어디 회사인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회사 다니지. 이렇게 있다가 뭔가 급 변한 체인지가 있어. 그때 뭐가 변해? 마켓 컬러가 막 변한다는 이러한 급작한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 마켓 컬러라 함은 어. 뭐 이런 섹터에서 저런 섹터로 갑자기 뭔가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치. 네. 내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테니스 채비 두르고 있었거든, 회사에서. 회사에서? 어. 뭐 부시고 있던 거 아니지? 아니, 연습하고 있었는데 약간 그때 내 죄책감이 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가 그때 좀 더 리서치를 했다면 더 잘 대응했을 텐데. 마켓 컬러 바뀌는 걸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 아니, 친구가 아니야. 연습하고 있었어. 아, 그래? 사무실에서. 상상 속으로 연습을 했다고. 약간 그의 죄책감? 아무튼 뭘 보고 그런 마켓 컬러가 변했으면 확실히 느꼈냐면 지금 시장이 변했다는 걸 얘기를 해주려는 거지? 급변했다. 최근에 그 8월 CPI를 보면 CPI 전과 후에 마켓 컬러가 확 변했던 거를 다들 기억할 거야. 네, 나스닥 막 5% 빠지고 그랬죠. 올랐다가. 그거를 이해해야 마켓 컬러가 왜 변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 그거가 왜 변했는지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다고? 왜 변했는데? 봐봐. 우리가 지금 8월 CPI 전에 삼성전자 닉스를 5% 쳐올렸던 이유는 지금 이 CPI가 고점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연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에너지 가격이. 거기에 배팅이 세게 들어갔거든. 피크아웃에. 왜냐면 파월이 계속했던 말이 이번에 CPI 데이터를 보고 향후에 금리를 피봇을 하든 아니면 계속 하이크를 치든, 그러니까 인상을 하든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CPI 지수 중요했던 거야, 파월한테도. 근데 CPI를 까보니까 연료는 우리 예상대로 하락했어. 근데 우리 예상을 상회했던 것이 식료품과 주택 비용이거든. 그랬죠. 예상치가 8.1이었는데 실제로 8.3이 나왔어. 근데 별 차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전혀. 어떤 면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 식료품은 에너지랑 거의 동행하니까, 왜냐면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식료품이니까. 그쵸.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주택 가격은 우려할만해. 왜냐면 이게 한번 방향성이 잡히면 1에서 1.5년은 그냥 쭉 가는 그쵸. 주택 가격이 보통 이제 뒤늦게 CPI에 반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늦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치. 네. 그리고 이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금융권을 끼고 임대를 한단 말이야. 100% 현금으로 이렇게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고. 그치. 돈 빌려서 하지. 그럼 그들 입장에서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임대료를 쉽게 못 내린다고. 그치. 그리고 지금의 시중 금리는 지금의 마켓 금리에 1에서 1.5년 정도 후행하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화된 거니까 이쪽 주택 가격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0%까지 올라갔다. 그럼 근원 CPI는 빠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않다라는 거지. 그거를 보고 좆됐다 하고 다음날 삼성전자 닉스 아이들이 다 던졌지. 금리 계속 올리겠구나 하면서. 그게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특히 IT, 경기 소비재는 지금 이 CPI 금리에 달려있다. 굉장히 민감하다. 가장 민감하다. 근데 23년을 바라봤을 때 이 CPI 지수가 내려가. 방금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CPI가 안 내려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이제 그 실질 소득이 우리 임금 상승이 가파르게 더 올랐기 때문에 이게 더 상회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걸 좀 확실히 하고 싶어. 결국 헤드라인 CPI가 내려온다는 거잖아.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근원 CPI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지 않았어? 보면 봐봐. 실질 소득이라는 거는 명목 소득에 인플레이션을 뺀 거잖아. 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포커스 집중해서 보고 있었던 비용들이고. 그쵸. 유가나 이런 것들. 근데 명목 소득이 이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올라. 그래서 명목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내가 택시를 보면 택시 기사야. 미국에서. 우리나라 말고. 근데 내가 생활 수준이 너무 올라갔어. 비용이 다 올라가서. 그래서 이 택시 그러니까 회사한테 임금 올려주세요. 아니면 생활이 안 됩니다 하면서 전 지역적으로 파업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꽤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어. 보통 지금 한 몇 달째 5% 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이 8점 몇 %고 12월에는 7점 몇 %로 내려갈 거야. 그건 CPI가 정확한 건 예측할 수 없고. 그치. 근데 그게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2.6%로 급락해. 근데 헤드라인이 내려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 물가, 에너지랑 뭐 음식료를 제외한 게 아니고 포함한 것이 2점 몇 %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도 그 외의 지역에서 그 상승률 자체가 급감해 버리기 때문에 이쪽의 상승률 자체가 내려가는 거거든. 근데 명목 임금률은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와. 하반 경직이 되게 센 지표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갭이 확 벌어져. 결국 그 갭을 빼게 되면 그게 실질 소득이 되는 거고. 이거를 좀 왜요? 라고 또 한 번 더 물어보면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한 5가지 꼭지가 있대. 하나는 노동시장이 지금 너무 불균형해가지고 명목 임금 인상률이 우리가 마켓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말했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023년 말까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인구가 확 유입되면서 한 100만 개 정도 추가 일자리가 나올 거다. 이거는 결국엔 금리 인상을 못 버티고 나오시는 분들인 건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했던 거는 이자율이 급등하니까 이자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이 급증했어. 근데 이거는 그 좀 돈을 많이 버는 계층들 아니야? 그것도 맞지. 왜냐면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분위는 가장 소득 분위가 높은 1순위. 그러겠죠. 이래서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지. 두 번째로는 세금이야. 세금? 세금이 있어. 두 번째가 아니구나. 마지막으로는 세금이야. 왜냐면 20년, 21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자본소득이 급증했어. 자산 가격이 급증했단 말이지. 그래서 유효 세율 자체가 올라갔어. 우리도 소득 분위에 따라 소득 분위에 따라 세금 달리 내잖아. 네. 그래서 이때 세금을 졸라 냈던 사람들이 지금 22년 말에 와 보니까 다 자산이 계급부함하면서 여기서 소득 유효 세율이 낮아진 거야 다시.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실질 소득이 한 번 더 점프업이 되는 거거든. 내 자산이 올라가가지고 돈을 더 많이 냈었는데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세금을 덜 내도 된다고? 일부는 환급 받을 수도 있지. 환급도 돼요? 내가 정확히 미국 세금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내가 읽었을 땐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 종합해서 보면 보통 팬데믹 이전에는 한 연간 20년 동안 2.5% 실질 임금 성장률이 있었대. 평균적으로. 근데 이번에 23년에는 3.5% 실질 임금 성장률이 있을 거래.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23년에는? 그러면 이게 보통 평균 20년 평균 대비 뭐 얼마야? 거의 50% 정도? 그쵸. 40-50% 정도 추가 성장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 갭했던 IP를 다시 존나 사야 된다. CPI에서 보지 않냐. 미국의 실질 임금의 CPI 물가 실질 임금으로 이어지는 이 논리 구조가 가장 명확한데. 그래서 IT를 사야 된다고요? 마켓 컬러가 그래서 확 변했다.